안녕하세요. 이화여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영어가 또 중간고사 다 끝났죠. 시험 잘 봤나요? 네, 잘 본 학생들도 많고 조금 아쉬운 학생도 많은데,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중간고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화여고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너무나 쉬웠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잘 본 학생들은 그냥 0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못 봤던 학생들은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화여고 영어 우리 직전 수업 현장입니다. 바로 이 교실이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기념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 미탐하고 오목 미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시험 직전 날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석을 못 부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틈 나면 부르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출석 체킹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딱 말씀드릴 거예요. 이화여고 1 영어 1학기 중간고사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등급 결정은, 자, 이제 중간고사는 큰 의미가 없다. 1학기 기말고사가 진짜다. 원래는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말씀드려도 아마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말고사 끝나면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제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자, 일단 영어 중간고사 분석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왼쪽에 있는 중간고사, 저희 지금 어휘 같은 경우는 540개 정도의 서플러스 알파. 그 다음 교과서는 2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부교재 유인물이 지문을 따지면 22개 정도, 테드 발차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고1 3월 모의고사가 한 20개 정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시험 범위가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말고사입니다. 왜냐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험 보고요. 영어권 문화라는 걸 봅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어 회화라는 과목으로 해서 상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99.5가 2등급 떴어요. 그런데 저 2022년부터 80점 이상이면 A를 주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올해도 이변이 없으면 열심히 준비하면 A는 무난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말을 했더니 기분 좋게 시험을 망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부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총 문항수는 40문항이었고요. 선택형 36문항, 단답형 4문항이었어요. 자, 여태까지 이렇게 주관식이 간단하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는 이화여고는 서논수령 때문에 사실은 등급을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간단하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왼쪽부터 제가 영역별로 나눴습니다. 어휘, 교과서, 학교 부교재, 추가 지문, 3월 모의고사.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출제 방식과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주관식 나온 적 없습니다. 다 이제 어휘책에서 따로 발췌가 될 때는 다 객관식인데요. 자,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어휘 문제는 그냥 중요한 거 나왔다. 원래 이화여고는요, 아무리 그 영어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문과 관련된 예문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문 때문에,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그냥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그냥 중요한 단어. 그 다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답형이라 해봤자 1.5라고 했던 이유는요, 학교 부교재하고 교과서하고 약간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반반 정도 나눠가지고 단답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이제 주관식이 나왔죠. 교과서 총 6문항입니다. 그 다음 학교 부교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16문항 나왔죠. 지문으로는 22개밖에 되지 않지만 시험 문제는 16개 나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지문도 많지가 않았어요. 2문항 정도 나왔고요. 주관식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3월 모의고사는 원래 주관식이 나오지 않는데 작년에만 조금 특이하게 주관식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6월달 모의고사를 우리 이화여고는 보진 않지만 6월달 모의고사를 기말고사에 또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아주 이변이 없으면 이것도 주관식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법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총 이제 문항수가 40문항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느낌 오실 겁니다. 어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휘가 원래 이제 9문항에서 나오고 교과서에서 어휘가 1문항 정도 나오고요. 부교재에서 어휘가 5문항, 그 다음에 3월에서 어휘가 3문항. 그러니까 어휘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이화 여고는요, 어휘는 원래 많이 나오고요. 2가지 더 나옵니다. 내용일치. 내용일치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 다음 2번째는 어법.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어법도 사실은 중요한 어법이 나왔기 때문에 만점자가 좀 많이 나온 이유가 아마 그냥 중요한 거 열심히 해서 나왔을 거고요. 약간 아쉽게 틀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중요한 건 알지만 아쉽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중간고사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부러 2023년과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서 제가 조금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난이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 서논술령이 나왔기 때문에 12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작하고, 그러니까 지리가 나오면 이제 대답하는 그런 영작을 6문항이나 나왔고요. 단답형 6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개가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정신없이 그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 2번째, 모두 선택. 몇 개인지 모릅니다. 2개인지, 3개인지. 그 다음 내용일치. 그 다음 교과외 지문.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당황하죠.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3월 모의고사에서 주관식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화 여고다 그러면 방대한 양, 시간 부족, 까다로운 유형, 요것 때문에 한번 학교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고사에서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좀 아쉽게 89점 아니면 무난하게 100점에서 97점 나온 친구들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는 어휘교재 부활된 건 좋습니다. 그런데 450개였는데 300개였다가 작년에 없었어요. 어휘교재가. 근데 올해 부활돼서 야 이거 야단났구나 했는데 난이도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고요. 자, 서논술령 없었습니다. 모두 선택 없었습니다. 교과의 지문 없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주관식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학생과 중간 정도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전혀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난감할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별력이 지금 실패 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평균 점수를 좀 알아봤더니 77점 정도 나왔대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가 약간 어려웠다 그러면 50점대여야 돼요. 네. 50점대. 그러면 90점대 이상인 친구들 보통 1, 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77점이다 그러면 만점이 막 범람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90점대가 너무너무 많아서 등급을 자칫하면 아예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첫 등급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일부러 자사고 와서 좋은 대학 가려고 왔는데 등급 시작이 2등급이다. 그럼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90점이 나왔는데 4등급이 뜨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90점 대 4등급이 난 잘하는 애인가 못하는 애인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기말은 조금 어려워질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로 아이들이 와닿을 건지는 우리 수업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등급은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일부러 중앙영어 내신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미리 제가 예고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등급이요. 만약에 운이 좋다 그러면 100점까지가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점 1등급이 안 나올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95점 이상의 아이들이 한 25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친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대단하게 똑똑해서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냥 적당하게 섞여 있다면 이게 정말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통 우리 이화 여고는요, 모의고사가 이제 절대평가할 때 조금,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면 내신 등급 4등급까지는 다 1등급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어려웠다 그러면 좀 이제 뭐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원래 기존 이화는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97점에서 100점을 무난히 나왔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 시작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뭐 전교 1등이었어요 라는 아이들 제가 한 10명 이상을 해봤는데요. 딱히 공부 안 해도 잘 나오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우리 이화여고 오면 60점대에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중학교 때 제발 잊어라. 근데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80에서 100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0점대가 주로 나왔다 그러면 60점대 시작이고요. 그 다음 보통 한 80점대가 한 번이나 나온 적이 있다 그러면 50점대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50점대가 우리 이화에서는 한 5등급 정도 돼요. 5등급에서 한 6등급 그 사이가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 5등급이고요. 약간 그것보다 좀 쉬웠다 그러면 4등급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우면 우리 애가 50점대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운 좋을 때는 늘 90, 110 나왔지만 가끔 80점대 나왔지. 그래서 우리 애가 50점대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중간고사 끝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혀 제 의미가 없어져서.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얼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의문을, 그러니까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50점, 60점대 애들이 나온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지금 계속 아이들하고 1대1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왜냐면 지금 원래 이화여고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던지는 아이들 한 20명 정도 돼요. 이화여고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신 차려라. 그 친구들한테도. 그 다음에 점수차이가 조금 낮은 친구들한테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하게 제가 요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요. 기말고사가 어렵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제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벼락치기 하지 마라. 단어 같은 경우요. 물론 400명 중에 한 5% 이내에 드는 특별한 아이들은요. 벼락치기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요. 그런 친구들 말고 그냥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매일매일 예문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문이다. 자꾸 우리 이화여고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똘똘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몰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왜 큰일이 나냐? 아까 제가 모의고사 지문을 한 44개 정도 대략 좀 외우셨다면 A, B 지문이 22개,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서 20개, 44개죠. 2학년이 되면요. 모의고사 지문 50개 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또 집어넣으면 한 70개 정도 기본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을 잘 이겨낸 친구들은요. 2학년 그냥 변함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학년 때 계속 허덕이면서 한 친구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학습할 때 내용 먼저 파악해야 되고 중요 부분, 그 다음 주변까지 꼼꼼하게 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 5번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모두 선택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어휘, 어법, 내용일치, 유추나 추론 같은 경우 사실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시킬 거고요. 그 다음 고난도형 대비 2, 서논술 혹시 나오면 어떨 것이냐. 그래서 요약이라든가 어휘, 어법, 내용일치, 영작 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건데 또 늘 아이들이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약간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안 나왔는데 이런 거 괜히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일단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지금 변별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라도 대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저희 이화여고 영어 대신 대비책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기말고사 이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저희 이제 그 교재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맞춤 교재고, 이제 요거는 좀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약간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건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화여고에 올 정도면요. 아이가 욕심 있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공부하려는 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씀을, 아빠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럴 때요. 아유, 나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 확인 꼭 해주세요.
만약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맨 위쪽에 있는 건 자가 점검이에요. 과제를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요. 데일리 플랜이라고 제가 그냥 서제스천입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요. 어떤 아이는 그냥 잠깐 단어 150개가 되는데 굳이 이거를 30개씩 찢어 나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주는 걸 뿐이고요. 위쪽에 있는 과제자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조금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제작입니다. 제가 또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의 자료는 많이 못 갖다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제가 이제 복사해서 써주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이 단어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들은 다 제가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한 땀 한 땀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그냥 코뿔듯이 훅 버리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꼼꼼하게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핸드북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요 책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만약에 주간이 조금 빨리 나오면 시험 범위가 좀 빨리 나오면요, 제가 2주 전에 이 책이 나오고 좀 빨리 안 나오면 안타깝게도 한 열흘 전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안에 시험 범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책이고요. 자, 파이널 모의고사는 제가 중간, 리얼, 직접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나와서 맞으면 너무 땡큐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드는 문제고요. 그 다음 결과입니다. 사실 제 100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이제 뭐 부모님들의 어떤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 개인정보를 다 지워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쌤이 나온다고 하신 거 다 나와서 다 나오면 뭐합니까? 100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끔 제가 또 옆에서 많이 지지하고 열심히 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요. 일부러 제가 작년 거거든요. 일부러 놔뒀어요. 무슨 얘기냐? 자, 기말고사가 딱 끝났어요. 역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50점이 내 아이가 됐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 아이는 다행히 100점 나왔네. 무난하게 1등급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친구가요. 1학년 때는 보통 한 4, 그러니까 4등급이 좀 잘 나왔을 때고 못 나왔을 때고 한 3등급 정도 나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 들어와서 정말 꾸준하게 해서 2등급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1등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말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가 어머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점수, 우리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실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화 여고가. 그럼 나중에 애들이 그냥 영어 하기 싫어해요. 그냥 해봤자 그냥 시간만 투자하고 점수 안 나와. 근데요, 꾸준하게 하면 이 아이의 포텐셜이 2학년 때 터질 수도 있고요. 고3 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나갈 때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왼쪽에는요, 제가 분석지 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이제 과제를 주는 형태를 나가고요. 결석할 때는 제가 아이들 개별적으로 다 영상을 따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학원에 제가 3층에들 비치를 시켜놓는데 그 과제를요,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PDF를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학생별 개인과제 관리인데 이게 사실 제일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화 여고는요, 초등학교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관리의 의미로 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집안의 어떤 분란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이거 보내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관리를 안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관리해 주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이거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과제를 해 나갔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못했다. 리얼 파인 할 때 2.5개 틀린 친구가 이번에 100점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얼 파인 할 때 한 2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다 100점 나왔고요. 한 7개 넘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제 97점, 6.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혹시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다 읽어보기 불편하시면 요거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아이들한테 요거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자 해서 올렸던 거고요. 제가 이 내부적인 건 제가
검사를 다 하거든요. 제가 이제 숙제검사 2중 검사입니다. 저 혼자도 하나 하고요. 우리 조교시켜가지고 따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중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려고 이제 아이가 너무 이제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는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수업 시간이고요. 제가 30분 나머지는 이제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웬만하면 5시 끝내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끝내진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마포비탕 같은 경우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6시부터 9시 반까지 열리고요. 근데 10시 정도에 끝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번에 5월 19일 날 지금 개강하려고 하는 반이 바로 심화반인데요. 자, 첫 번째 중간고사 점수를 제가 했다가 약간 애매해서 내려놨어요. 왜냐면 지금 저하고 진짜 이화 여고 영어 시험을 봤을 때는 50점 나왔던 친구가 이번에 중간고사 97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조금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일단은 감안할 거고요. 자, 2번,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이고 과제수행. 그 다음에 입반 테스트를 이번 토요일 날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지금 요 반에 잘 들어오는 친구들은 우리 이화에서 보통 이제 여학생이긴 하지만 의대, 약대 굉장히 많이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의대, 약대를 준비하지만 아이들이 다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체력.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생각하고 의대 정도 가볼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왔는데 허덕이고 너무 힘들고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아이가 어디 정도까지가 한계치인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이걸 통해서 의대나 약대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야심차게 한번 올해 아이들이 또 똘똘한 학생들이 좀 많아서 혹시 의대나 약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말을 빨리빨리 했는데요.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은 이렇게 됐고요.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니까 조금 인내해 주시고 더 열심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